미주리주에서 한 10대 흑인 소년이 원래 방문해야 할 집 주소를 착각하고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16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 등 동포 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후 소득이 가장 높은 학교에 캘리포니아 공대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주리주에서 한 10대 흑인 소년이 원래 방문해야 할 집 주소를 착각하고 엉뚱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집 주인은 80대 백인 남성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인종차별을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흑인 소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렐프 야리라는 이름의 16살 이 소년은 집주인이 쏜 총 2발에 맞아 머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야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일 소년은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릿에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소년에게 총을 쏜 집주인은 80대 백인 남성으로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돼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주법에 따른 기소 전 구금 가능 시간이 지나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1급 폭행과 무장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지역 주민 수백 명은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야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소년이 백인 남성 가해자의 총에 맞았다며 카운티 검사와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체포,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야래 이모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가족의 의료비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작한 모금에는 이날 아침까지 $100만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고 현대 기아차 역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북미의 공장을 운영 중이어서 보조금 대상이었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명단에서 빠졌고 전반적으로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발표된 세부 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에 $3,750,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 시 $3,750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와 이쿼넉스, 포드 E 트랜짓과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초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 지출 제한을 포함한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하자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이런 비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7월께 연방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하원은 수준의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올리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 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밝힌 법안은 부채 한도를 1년간 상향하되 동시에 연방정부의 재량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증액 규모를 연간 1%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메카시 의장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및 노년층 의료보험 메디케어 등은 지출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부채는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언론 담당 부보좌관은 AP통신에 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은 하나라면서 인지를 잡거나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부채 한도 상향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 검사장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공화당 유력 대권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한 반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AP통신은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어제 맨하튼의 엘빈 브래그 검사장 사무실 인근에서 뉴욕시의 범죄 예방 정책을 검토하는 현장 청문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민주당 소속 브래그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검사장의 범죄 대응을 놓고 반격에 나선 겁니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뉴욕시는 범죄와 싸우고 법을 지키는 데 있어 길을 잃었다며 이곳 맨하튼에서는 정의의 저울이 정치에 의해 기울어져 있고 검사장은 정의를 급진적인 정치 의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던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주도했던 마크 포메란트 전 맨하튼 지검 검사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데 이어 브래그 지검장과 맨하튼 지검에 사건에 대한 문서와 증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서커스라고 규정했고 민주당 소속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 간사는 실제로는 뉴욕 공동체의 안전 요구를 무시하면서 트럼프를 감싸려는 저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브래그 검사장 측도 외부 정치인들이 정치 쇼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며 이곳에 나타난 것은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뉴욕 경찰과 검찰 등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인 2세들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 등 동포 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어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뉴욕 뉴저지 한인 동포 사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 출신 한인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대한민국 혁신을 이끄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미주 동포 사회와 충청남도 간 교류도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외교 무대에서 외교관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충청남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일에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외교의 그런 그 첫 물꼬와 그 다음에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외교거든요. 이렇게 교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김 지사는 또 충남 여러 지방정부에서 해외 동포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며 해마다 100여 명 정도의 자녀들을 양국으로 보내는 견학 프로그램이나 농산물 유통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프라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를 추진 중인 김 지사는
미 동부 기업 두 곳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받기로 협약하고 최종 조율을 앞두고 있으며 또 다른 기업 두 곳과도 투자 유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 22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픈 AI의 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구글도 챗봇 바드를 내놨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앞으로 모든 회사의 모든 제품이 AI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사회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AI 챗봇 바드와 같은 AI 기술과 관련해 우리는 이를 위한 사회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가나 회계사, 건축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까지 지식 노동자가 AI의 빠른 발전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사회가 AI 기술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과거 다른 기술과 비교할 때 일찍부터 우려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AI가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고하면서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등의 문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고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 AI의 AI 챗봇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지난달 챗봇 바드를 내놨습니다. AI 챗봇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그리고 수십 명의 학자들은 오픈 AI의 GPT-4를 능가하는 AI 시스템 개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해당 서한에는 2만 명이 넘게 서명했습니다. 구글은 AI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피차이는 AI 규제나 남용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국가 간의 조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경우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나비드 잔주아 교수팀의 논문이 미국 의학협회 발행 의학저널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에 감염된 12만 5천 명을 추적한 결과 양성 판정 후 1년 내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17%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은 22%에 달했습니다. 여성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멜라 데이비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 표면의 엔지오텐션 전환 효소 2 수용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결합해 기능을 상실한 베타세포가 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고 당뇨병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입니다. 잔주아 교수는 C형 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감염자 중에서도 바이러스가 당뇨병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의 스트레스도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감염이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발병시킨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시카고에서는 10대 청소년 수백 명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도심 한복판에서 난동을 피우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0대 청소년 최소 2명이 총에 맞고 15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폭스뉴스와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는 1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난입해 차창을 부수고 관광객들을 폭행하는 등 수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16세와 17세 두 10대 청년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성인과 청소년 총 15명을 체포했고 1명은 총기 불법 사용, 2명은 절도 차량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파손된 차 안에 있던 한 여성은 10대 무리가 남편을 폭행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백 명의 경찰관과 특수기동대를 투입해 수요 사태를 진압했고 일부 놀란 관광객들을 차량이나 호텔 객실 등 안전한 곳으로 호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태는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가 소셜미디어에서 홍보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카고 현 시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공공장소가 범죄 행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보호자들이 아이들의 행방을 알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랜든 존슨 차기 시장 당선자도 지난 주말 벌어진 파괴적인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기회의 굶주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후 소득이 가장 높은 학교에 캘리포니아 공대와 매사추세츠 공대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습니다. 상위 10곳 가운데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연방교육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과 학비 등의 기준으로 한 대학교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대학을 나와 10년 후에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캘리포니아 공대 CIT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조사한 900개 대학 중 CIT의 중간소득은 11만 2,166달러로 1위에 랭크됐고 매사추세츠 공대 MIT가 11만 1,222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3위인 LA 카운티 클레어몬트에 위치한 하비머드 칼리지는 대학 졸업 10년 후 소득이 10만 8,988달러였습니다. 4위는 매사추세츠 월섬의 벤틀리 대학교가 10만 7,97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10곳 중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대학교의 학업 순위가 꼭 졸업생의 고소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연소득이 10만 3,246달러로 5위에 올랐고 6위부터는 명문대 출신 근로자도 중간소득이 연간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9만 9,998달러, 7위 스티븐스 공대는 9만 8,159달러, 나머지 8위와 9위는 각각 9만 7,798달러의 스탠퍼드 대학교, 9만 6,375달러의 조지타운 대학교였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9만 5,689달러로 10위에 랭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졸업생들의 소득이 대체로 높은 대학들은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에 특화한 대학들이 많다면서 스템 전공자들이 원래 고액 연봉자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버몬트가에 있는 LA 시티 칼리지 캠퍼스이 세워집니다. 고종 황제 손자인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과 그의 양자이자 황실 후계자로 지명된 한인 2세 사업가 앤드류 이 임페리얼 패밀리 컴퍼니 대표는 최근 LA에서 만나 빠르면 6월쯤 LA 시티 칼리지 제퍼슨 홀 광장 입구에 동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동상은 높이 2m 44cm, 폭 1.2m 크기로 제작에는 총 5만 달러가 들어갔고 대학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곧바로 동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가 다음 달 허드슨 강으로 원자로 오염수를 방류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은 지난주 올해 5월 100만 갤런의 오염수를 허드슨 강으로 방류하려 했지만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부기관의 의견을 수용하고 방류 계획을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내에서 북쪽으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3기의 원자로를 가동, 뉴욕시 사용 전력량의 25%를 생산해오다 지난 2021년 4월 30일 최종 3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 및 운영을 영구 중단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는 시정부를 상대로 걸린 손해배상 소송 총 12,188건에 대해 15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다 규모로 지난 10년간 뉴욕시는 평균 10억 달러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왔습니다. 뉴욕시는 총 배상 금액 중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등 급여 관련 소송으로 8억 1,920만 달러를 지불했고 개인 상해 및 재산 상해 관련 6억 8,840만 달러를 보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링컨센터와 함께 다양한 여름 공연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합니다. 7월 19일 열리는 K 인디뮤직 나잇은 말달리자와 밤이 깊었네 등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1세대 인디밴드 크라잉넛과 한국 서프 록밴드의 대표주자 세이수미가 참가해 링컨센터 댐 로시팍 야외 공연장에 오르게 됩니다. 같은 달 20일과 21일 저녁 9시에는 링컨센터 내 조시 로버슨 플라자에서 K-팝을 주제로 무선 헤드폰을 끼고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사일런트 디스코를 진행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